증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대만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경우고요. 거래소가 복수 거래소가 많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치민 거래소와 하노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호치민 거래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호치민 거래소는 코스피, 그리고 하노이 거래소는 코스닥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렌지색 글씨로 VN, VN30, HNX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게 각 거래소에서 주를 이루는 지수예요.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VN은 뭐냐면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군들을 합해 놓아서 지수로 만든 거고요. VN30은 코스피도 코스피 200 종목,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요 30개 종목을 압축해서 VN30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노이 거래소 전체는 HNX 그리고 그 중에 30종목만 묶어놓은 건 뒤에 30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트남 증시가 뭐 몇 퍼센트 올랐어요 이런 얘기할 때는 VN 지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 코스피 성격이고 이 호치민 거래소가 조금 더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그런 유망 업체들, 그리고 하노이 거래소는 앞으로 좀 비전이 좀 있는 사이즈가 좀 작은 업체들, 코스닥 정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 경제 체제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라든지 증시가 좀 늦게 발달을 했어요. 호치민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2000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거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2시간 납니다. 2시간. 2시간 나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 시간을 보니까 9시 15분. 아, 이거 딱 보면 9시면 9시지. 9시 15분은 뭔가 싶으실 텐데 9시 15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대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4시간 15분 정도, 6시간 15분. 6시간,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죠. 10시 15분, 11시 15분, 12시, 1시, 2시. 5시간 15분이네요. 네. 5시간 15분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중간에 점심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휴장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점심 휴장하는 경우 많잖아요. 일본도 점심 휴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점심에 휴장을 합니다.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1시간 반이나 휴장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래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굉장히 좀 짧고 굵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대만도 갔다 오고 지금 베트남도 살펴보잖아요. 우리 한국의 증시 거래 시간이 정말 긴 거예요. 이 증권맨 분들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니까 원래 3시였는데 그것도 늘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고 하실 텐데 확실히 다른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긴 것 같긴 해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우리도 점심시간 주라! 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아마도 조금씩,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증시 거래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제한폭도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한가, 하한가. 아직 PPT 띄워주지 마세요. 저희 퀴즈입니다. 베트남 증시의 상한가, 하한가 폭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긴급 퀴즈 나갑니다. 긴급 퀴즈. 15%? 15% 땡. 정답 나올 때까지 해야지. 네. 꼭 이렇게 기다리면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방송하시던 김성현 앵커 느낌 많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베테랑 선배였는데 20%요? 마임님 20% 많이 나오네요. 20% 땡, 땡. 정답 나왔어요. 네. 지금 20% 땡, 10%도 땡, 45% 와, 통크시다. KNH님 45% 와우. 지금 정답은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이 버리앵두님 7% 맞아요. 네, 7%입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7% 올려주셨는데요. 그 뒤에 무제한이요. 무제한인 국가도 있긴 있죠. 5%뭐 여기저기 막 나갑니다. 그래서 7%예요. 7%. 네, 7% 맞습니다. 보면은 호치민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7%거든요. 그리고 하노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노이는 위아래로 10%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는 같은데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제한폭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유가증권 시장,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그동안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2,000조가 넘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2,200조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럼 베트남 증시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호치민 거래소. 사실 베트남이 국가 이 땅덩어리도 좀 크고 뭐 그러기는 한데 이 증시는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170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좀 발전하는 국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크지는 않다라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170조, 160조 이 정도 되고요. 우리도 MSCI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가 이머징에 속하잖아요. 베트남은 이머징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프론티어 마켓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든지 약간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하지만 이 성장성에 있어서는 더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 증시 내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트남 증시 내에서 특징들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나요? 자료 나가는 대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베트남에서 얼마 전입니다. 상당히 좀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나라랑 베트남 증시랑 비슷한 게 지금 베트남도 B2가 한창이래요. 돈 빌려다가 주식 투자를 한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신용대출의 성장 추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쫙 펼쳐놓고 본 건데 그냥 우상향 패턴이잖아요. B2가 요즘에 늘어나고 있대요.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19일에 베트남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그때 15%, 15% 얘기하면 큰일 나죠. 5% 급락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가격 제한폭이 7%인 국가에서 증시 자체가 5% 급락이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재 언론들은 뭐 패닉 셀링이다, 패닉장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화요일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래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야기인즉슨 막 거래량이 증가하고 막 여기저기서 비투하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과부하 걸린 데다가 빠진다 싶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판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증시가 지난 화요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좀 크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VN 지수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차트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패턴이고요. 특히나 지난해 좀 많이 올랐어요. 지난해 저점이 600대인데 올해 연초에 1200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봤는데 살짝 강보합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가총액 탑5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 1위가 은행업체입니다. 베트남 무역은행이라는 업체고요. 베트남 1위의 은행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KB은행, 뭐 KB금융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빈그룹.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빈그룹 여기가 베트남의 삼성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빈홈이라고 우리도 삼성전자 따로 있고 삼성 SDI, 삼성물산 다 따로 있잖아요. 다 시총 상위에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빈그룹 내에 있는 이 부동산 계열사 그게 빈홈이에요. 네 번째는 비나밀크 우유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답니다.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비나밀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78%가 유제품을 소비한대요. 그런데 이런 소비 패턴은 이 신흥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개발도상국, 신흥국 이런 곳에서 유제품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비나밀크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도 은행이 있어요. 베트남 투자개발은행이 있는데 신기한 게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1위가 비나밀크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이 변모하고 발달하면서 빈그룹이 1위를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은행업체가 1위가 됐어요.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준비를 좀만 할까 봐요. 저 준비 많이 했는데
말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베트남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30%밖에 없대요. 은행 계좌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막 카카오 쓰잖아요. 카카오 쓰면 카카오페이 자연스럽게 쓰고, 베트남에서는 잘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메신저고요. 잘로 메신저 안에 잘로페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려다 보니까 은행 계좌를 많이 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은행도 같이 발달한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행 계좌 없으신 성인분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이렇게 은행 계좌가 별로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은행 업체들이 요즘에 시가총액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기사 볼까요? 지난주였습니다. LG전자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유는 휴대폰 사업 부문 판다고. 이거를 어디서 사갈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문 어디서 사갈까? 뭐 구글도 얘기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제가 캡처한 이 기사는 인사이드 비나라고 해서 이 베트남 전문 매체입니다. 거기에서 써놓은 건데 그 인수 후보그룹 가운데 빈 그룹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는 이 업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사 내용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업체들보다 인수를 꼭 해야 된대요. 이 업체는. 지금 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문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에 여기서 마트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팔고요.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든답니다. 뭔가 회사가 변모하고 싶나 봐요. 그럼 빈그룹이 어떤 업체냐 보니까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17조 원으로 우리나라 업체랑 비교하면 사실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해요. 주가는 10만 동이 넘는데 베트남 통화는 공 2개 빼고 곱하기 5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짜리입니다. 5천 원짜리밖에 안 되네 하실 텐데 베트남에서 5천 원짜리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 차트 지나가서 빈그룹 계열사 한번 보겠습니다. 빈 그룹은 모르시더라도 빈펄은 아실걸요.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한 번쯤 가보면 빈펄 리조트라는 곳에서 머물거나 아니면은 검색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 빈펄 리조트 되게 잘 돼 있는데 그 리조트가 이 빈 그룹 겁니다. 그래서 빈홈, 빈펄, 뭐 빈마트, 베트남 가면 빈마트라고 우리 이마트 같은 건데 그것도 이 빈 그룹 거고요. 빈맥도 있고 빈 스마트, 이거는 스마트 기기 만드는 쪽이거든요. 빈 페스트는 여기서 자동차도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하는데 이 업체는 이제 뭔가 4차 산업 쪽으로 변모하고 싶나 봐요. 마트를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돈으로 LG전자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베트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거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베트남 증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대만은 한 5곳 정도밖에 없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베트남 증시 투자는 7곳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삼성, 미래에셋대우, 유안타, NHKB,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뭐 대신이나 신한 쪽에서도 다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온오프라인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펄 풀빌라 저도 가고 싶어요. KNH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들어봤던 그런 업체일 텐데 과연 이번에 LG전자와의 접점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와 조던님 이렇게 쪼개서 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쁘게 하신 조던님은 정말 제가 어떻게 알바비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열심히 좀 함께 해주셔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단타를 하고 계시는 마로니아 입세님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도 있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30분의 짧은 세계 주식 일주 오늘은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았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가깝게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증시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게시판에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국가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증시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